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입니다. 2015년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선진국 경기 회복, 신흥국 경기 둔화의 흐름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4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이슈가 잠시 부각되기도 했지만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혹한과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악재로 잠시 성장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2분기 이후 건실한 재무구조, 고용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개인 소비가 개선되고 설비 투자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로존도 ECB의 양적 완화 정책과 유로화 약세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개선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생산, 투자, 소비의 동반 둔화 속에 7%대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주식시장 버블 붕괴 중에 나타난 대응 능력 부재로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도 약화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중 인도만이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친시장적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5년 한국 경제의 특징은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저금리 지속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분기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투자 심리도 회복되지 못하면서 내수의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수출의 부진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수입구조 변화, 엔화 가치 급락, 휴대폰,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자재 가격 급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수출이 연중 감소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 한국 경제는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2%대 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최대 관심사는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2년 연속 2%대에 머무를지의 여부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3%대 성장률 회복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률 수치로만 일희일비하기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 1.2%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분기별 성장률이 2000년대 후반에는 1.0%로 둔화되더니 최근에는 0.7%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와 순환적인 대내외 환경을 구분하여 2016년 한국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대표적입니다. 가계부채 부담과 빠른 인구 고령화 등으로 소비 성향이 하락하고 세계교육 둔화와 제조업 과잉 설비 등으로 투자 성향이 악화되면서 총 수요가 총 공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수요 부진과 투자 부진으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하게 되며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경제 전체의 기대 수익률인 금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외 환경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및 자금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며
그리스 및 영국 등의 유로존 탈퇴 이슈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부정적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로존 경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되고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약세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약세로 원자재 수출 국가의 경기가 약화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교육 접근의 개선과 실질 구매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와 녹록치 않은 대외 환경을 감안할 때 올해 한국 경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상향 조정 가능성은 미국과 유로존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으며 중국 경기가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반대로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목별로 볼 때 민간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는 가계부채 확대와 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증가,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 및 이로 인한 소비 성향 하락 등입니다. 반면 올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환적 흐름으로는 작년도 2분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충격의 소멸과 교육 조건 개선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강화, 그리고 정책 당국의 소비 활성화 대책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민간 소비의 장기 트렌드는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지만 순환적 변수는 작년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민간 소비의 경우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된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설비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의 수익성 악화와 유유설비 부담,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 행태 및 해외 투자 선호 등으로 인한 투자 성향 하락이며 순환적인 흐름은 일부 산업의 교체 수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의 투자 부진 지속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설비 투자의 장기 트렌드는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환적 변수는 일부 산업의 교체 수요와 같은 긍정적 요인과 에너지 산업의 투자 부진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교차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들 변수가 올해 설비 투자에 미칠 종합적인 영향력은 작년에 비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 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둔화입니다. 반면 주택 경기 회복세와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매매 전환 수요와 SOC 예산 감소로 인한 토목 건설 부진 가능성 등은 순환적인 흐름입니다. 이상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 건설 투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에 대한 구조적인 장기 흐름은 중국의 성장 모형 전환과 글로벌 교역 둔화입니다. 한편 올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순환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유로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가능성과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신흥국 수출 부진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엔화 및 위안화 등 경쟁 통화의 약세 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올해 수출도 작년 못지않게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적인 요인으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거에 비해 수출의 반등 폭과 경기 견인력이 눈에 띄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흐름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약화입니다. 또한 올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순환적 요인은 작년 초 담뱃값 인상 효과 소멸과 국제유가 급락 효과의 완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비해서는 높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1%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라는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채무조정으로
구조적인 장기 트렌드를 반전시키고 재정 및 통화 확대 등 총수요 진작 정책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촉발할 수 있는 경기 둔화 압력을 완충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